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1월 한 달은 새해를 맞아서 지역 리더들과 함께하는 신년 대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과 각오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함께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연말 연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계속 바빴죠. 네. 아시다시피 한 2달 동안 저희들 정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네. 그리고 15조 교육청 6조 한 21조에 대한 예산안도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짬을 내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5도시 교류를 하고 있는 네. 베트남 호치민도 2박 4일 안에 갔다 오고 네.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또 대통령하고 또 오찬이 있어가지고 가서 우리 지방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 네. 특히 산업은행 관련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상당한 의지가 있더라고요.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예. 네.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한 올 연말을 잘 보내지 않았나. 그리고 뭐 새해는 다 아시다시피 뭐 신년 인사에 각종 행사에 참석한다고 계속 바쁜 일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과 3고 경제 침체까지 겹친 상황을 저희가 보냈잖아요. 네네네. 돌아보시면 좀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들 힘든 시기였고 특히 부산 시민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7월달 바로 하자마자 원포인트로 만들어서 이제 회의를 갖다가 개회를 했고요. 무엇보다 민생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 생각에는 어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뭐 원포인트 관련된 내용은 네. 좀 차후에 이제 질문해 드리고요. 네.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 예. 권력 교체를 이뤄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던 시의회가 네. 국민의힘으로 대거 물갈이 됐습니다. 의장님께서 보시기에 의회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원칙을 갖춘다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원칙.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원칙에 따라고 저희들이 그 의회를 갖다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역대 수치를 봐도 아마 충분하게 아마 성과가 상당했다는 거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비관한 예로 우리 조례 발의 건수만 하더라도 네. 뭐 7대 때 15건, 8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주도를 했을 때 그때가 31건. 이제 저희들 9대 때 지금 45건이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연구단체만 하더라도 네. 8대 때는 4곳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10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구성이 될 정도로 지금 활발한 의정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수치로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네네네. 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네요. 자, 9대 부산시의회 지난해 7월 출범했는데 네. 첫 해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의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점수로 따진다면 한 85점? 85점. 네. 상. 이제 그게 저희들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네. 우등상 정도. 우등상 정도. 예. 그래도 잘 해왔다. 그렇죠. 무난하게 원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심지어는 저희들이 최대 타켓으로 맞추었던 민생을 위해 가지고 네. 행결과 이제 부산시하고 BNK 부산은행 그룹하고 3개년에 걸쳐 가지고 무려 7조 3천억을 민생을 위해서 7조 3천억이요. 민생 회복 동행 프로그램을 위해 가지고 네네. 7조 3천억을 갖다가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체결했고요. 그 별도로 이제 부산시 의회와 네. 그리고 BNK 부산은행 그룹이 또 민생 특히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 500억 정도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 거는 대단한 성과라고 그렇네요. 생각합니다. 네. 7조 3천억 네. 원은 상당한데요. 엄청난 돈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산은행의 우리 안감찬 행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내년에는 90점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올라갈 거니까요. 노력을 해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85점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
의회의 성과 중에서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또 시민들이 좀 이목을 끌만한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민생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네. 있고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불경이 이제 첫 스타트와 동시에 자초 위기에 빠졌는데 그걸 이제 부산, 경남, 울산 의회가 앞장서 가지고 불경 합동 워크숍을 했다는 거예요. 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의원이 빠지지도 않고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불경 결국은 이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공룡에 대비할 수 있는 연합체 네. 거기에 대해서 시동을 걸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워크숍에서. 결국은 그거죠. 제가 처음에 울산 의회를 방문해가지고 울산 의장한테 제안한 것뿐만 아니고 네. 그리고 경남 역시 이 부산이나 울산은 결국은 경남에서 다 나온 한 뿌리거든요. 네. 저희들이 82년도까지 경남도청이 부산에 있었고 그래서 똑같은 형제들이 흩어지니까 제대로 경쟁력이 없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좀 합치자. 합치자. 이게 사실 불경만의 문제가 아닌 결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이 방법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경제권 가지고 유지가 되는 나라치고 선진국 제도에 오랫동안 버틴 나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말들이 지방분권인데 네. 얼만큼 지방분권이 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리고 한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냐 안 오르냐의 큰 그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경이 합치는 거지 불경의 무슨 그 님비 현상 비슷한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앙정부나 수도권에서도 좀 알아줬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불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이제 무산된 상황에서 그렇죠. 예, 세계 시도지사들이 경제 동맹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 네. 이마저도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정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런데 사실 불경을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서로가 필요성이 해가지고 사실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앞장서 가지고 불경을 연합해보자는 말이 나야 되는데 네. 사실 불경연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일종의 그 뭐 정치권에서 먼저 주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자꾸 이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상계시도 시민들이나 도민들 상대로 했을 때 불경을 합치자는 여론은 찬성 여론은 무려 86.4%인데 결국 그게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이게 어떤 형태를 취하든 수도권과 상응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데 대해서는 서로 전부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단지 형식에 대한 문제지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다. 근데 하지만 저희들은 의회이기 때문에 모든 거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죠. 이게 따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절차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바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울산 경남은 그 불경 그 규약에 대한 폐지권을 통과시켰지만 네. 저희들은 이제 소관 상임인 행정부나 의견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뭐 이제 일을 임시했대. 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저도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죠. 예. 그게 바로 또 다음 질문이었어요. 그 불경 특별연합 해산을 위해서는 그 특별연합 폐지 규약을 그렇죠. 예. 불경 시의회 이제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죠. 예. 울산과 경남은 통과를 시켰단 예. 말이죠. 부산시의회가 특별연합 폐지 심사를 보류하면서 부산시의회 입장만 좀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그래서 뭐알 수는 그거는 없겠지만. 저 상임위 의원님들이 어떠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결론을 도출할 줄은 모르겠지만 네. 결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 변경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변경. 예, 네. 이걸 갖다가
그 협의로 갖다 볼 건지 광의를 볼 건지. 음. 근데 지금 현재 법상에는 이제 법이 좀 위배가 돼가지고 그에 대한 정확한 그 언급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이제 행안부 유권 해석이 나온다니까, 그 와서 거기 이게 합법적이 적법한 절차다 하면은 이제 의회에서 이제 보내려고 통과를 시켜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또 상황에 따라 그것도 봐야 되겠죠. 네. 아까 정치적 이해득실을 너무 네, 따진다라는 네. 표현이 좀 많이 와닿았는데 어떤 형태를 취하든 수도권에 상응하는 공동체가 좀 하루빨리 그렇죠. 만들어져야 예, 되지 않나라는 그렇죠.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박형준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좀 같이 일해보면서 네. 시정평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개인 박형준 시장의 능력은 아주 뛰어나죠. 아주 뛰어나다. 예. 그리고 그 부산의 미래를 그리는 것도 보면은 기존의 그 시장하고 다른 면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단지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네. 이제 오거돈 시장 체제를 거치면서 이제 부산시 그 조직이 너무 좀 탄력성이 없다. 그리고 유연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하는 조직이 아닌 자꾸 눈치 보는 이 조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너무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타깝죠. 네. 그래서 과연 이제 박형준 시장이 과연 그 문제를 네.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이제 부산 시정의 방향이라든지 부산시 발전을 과연 앞당길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이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박영준 시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이제 박영준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안타까워하죠. 공감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이제 일하는 이제 부산광역시를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저희들은 이제 박영준 시장이 갖고 있는 이제 미래 자기 보관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어떤 사업이면은 그 사업에 대한 이 설명을 못 해요. 그러게 되면은 네. 그럼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서 이제 부결이 되고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제 이제 형태가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왜 그 시하고 의회하고 같은 편인데 이 팔 말이 안 때보다 맞냐? 그럴 수 있죠. 너무 이게 심한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소리를 듣는데 네. 그건 의회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의회를 설득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의회로 올 때는 항상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다. 그래서 부산시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네. 전면 보류 내지는 부결이고 예산은 전액 삭감이다. 그러니까 이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부산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절대 다수인 그렇죠. 시의회가 같은 당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끄는 부산시를 뭐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냐 이런 네. 평가가 원래 많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근데 요즘에는 보면 감시와 역할을 좀 잘하고 있다라는 네. 평도 많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지금 여야뿐만 아니라 우리 47명의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이제 의장으로서는 대단히 이제 감사드리죠. 제가 거의 출근을 한 8시 반에 하는데요. 네. 그 시간에 많은 의원님들이 똑같이 출근을 해요. 제가 지금 제가 시 의원을 왔다가 지금 4번째인데 사실 그 전에는 사실 이런 모습이 보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본회의 때 거의 결석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 어떤 상임위가 예전에는 보면은 이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지연이 되고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 아마 구대 들어가지고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번 그 구대 우리 의원님들이 참 인성면뿐만 아니고 능력 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 모이지 않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시민들이 좀 안심해도 네.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예산안 심사에서 203억 원을 이제 예. 삭감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뭐 박 시장과는 소통이 잘 됩니까? 잘 되죠. 이 안에 대해서도요? 잘 되니까는 그 정도 살아남았겠죠. 어. 원래는 한 640
억인가 그래요. 날라갔죠. 그래서 그 부분도 결국은 이제 CJ 쪽에서 소면 실국장들이 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군요. 결국은 그 이제 박용훈 시장이 나서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설득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상당한 금액이 살았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은 무려 3분의 2가 살았으니까. 네. 앞으로 이 예산안들이 부산시에 네. 잘 스며들어서 부산이 발전하는데 좀 기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올해 중점 과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최우선 과제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저희들 민생 회복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기조를 지금 갈 것이고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물입니다. 물. 부산 시민들한테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식수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어떤 일에서도 올해 안에는 어떤 문서화 정도는 남기겠다. 그게 가장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은 또 하나 이제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시의회가 앞장서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산업은행. 산업은행을 유치를 통해 가지고 결국 부산의 미래 먹거리인 물류, 항만 그리고 금융 이 세 개가 이 중점이 되는 미래 부산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거기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거죠. 인재 육성. 금융 같으면은 뭐 아주 유능한 펀드 매니저를 키울 수 있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를 유치한다든지 그리고 각 지방 대학에 제가 방금 이야기해 드렸던 뭐 금융 그리고 물류 그리고 해양 이쪽에 관련된 그 특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연매출 1조짜리 기업 2개가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을 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부산에는 인재가 없다. 인재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해도 들려온 소리는 똑같아요. 부산에는 인재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답은지 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인재를 키워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인재를 키우되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키우는 것이 아닌 부산시의 미래 전략에 맞춘 그런 인재를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생각해낸 것은 역시 부산은 바다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는 결국은 항만 그리고 물류 그리고 그 다음이 금융. 네. 아까 언급해 주신 게 물, 원전, 산업은행, 네. 인재 육성. 예. 이게 이제 항만과 물류와 그렇죠. 금융까지 연계돼서 우리 부산 미래의 먹거리가 더 다양해지기를 그렇죠.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끝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올려주시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아마 무난하게 한 해라도 보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희 부산광역시의회를 믿어주신다면은 시민들이 지금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장서 가지고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저희들 한 번 더 믿어주시면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부산광역시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장서서 이뤄내겠다라는 표현, 또 한 번만 더 믿어달라라는 표현이 시민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이드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